길고양이 돌봄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일환으로 혐오와 갈등을 넘어 길고양이 복지 향상과 공존을 위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권동 카라 정책행동팀 김정아 활동가입니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길고양이 돌봄 형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케어테이커 활동이 저평가되고 있는 점, 그리고 길고양이 TNR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향후에 보다 효과적인 길고양이 보호 정책의 마련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로 봐서 길고양이를 돌보면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동물학대를 우려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로 봐서 지자체 TNR이 어떻게 시행되는지에 대해서 인지 여부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 TNR에 대한 그 시행 방법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지역 동물단체 소속으로 활동하시는 케어테이커 분들의 길고양이 돌봄 활동 기간이 다소 길었고,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돌봄 활동 기간도 느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1만 원 이상 월 돌봄 비용으로 사용하시는 케어테이커도 26.7%로 굉장히 높은 경향이었습니다. 현재 돌보는 개체수가 많을수록 소요 비용은 당연히 높아지는 경향이었고요. 자비와 함께 다른 방법으로 TNR을 실시하는 층의 돌봄 비용이 20만 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30대 이하 케어테이커 분들은 1년에 1마리에서 2마리 TNR 해주는 걸로 나타났고, 50대 이상 케어테이커와 동물단체 소속의 케어테이커는 평균 6마리 이상 TNR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돈을 들여서 TNR을 실시한 층은 지자체 TNR 후에 고양이가 잘못될까봐 염려돼서가 가장 본인의 자비로 TNR을 하는 이유로 꼽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TNR을 실시한 층은 지자체에 TNR 예산이 없고 마감돼서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5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케어테이커 분들은 먹이 급여뿐만 아니라 TNR, 아픈 고양이 구조 및 치료, 입양 활동에도 매우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좀 더 안전한 TNR 방법을 확보하고 TNR 홍보에도 앞장서서 전국의 케어테이커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길고양이 보호와 복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케어테이커 분들께서 자원봉사의 동기와 노력을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조직을 해야 합니다. 결국 TNR과 그리고 길고양이 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케어테이커 분들의 한 분 한 분의 활동이고, 그리고 급식소를 좀 안정적으로 민원 없이 하는 그런 활동이 없이는 절대 길고양이 보호와 TNR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권 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님의 길고양이에 대한 편견과 오해, 넘어서기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동물권 행동 카라에서는 캣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캣맘, 캣데디라고 하시는데, 길고양이를 보호, 돌봄하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인 사회봉사 활동이고요. 여기에는 어떠한 성 역할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케어를 테이크하는 거예요. 테이크한다는 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내가 가지고 와서 수행하는 거거든요. 고양이 학대자들은 보통 그 학대 이유를 여기저기서 잘못된 과학적인 근거 끌고 와서 멋대로 이용을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학대자들의 변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학대자들의 변명 유형과 내용이에요. 유형 1, 요거는 좀 중요한 페이지가 있겠습니다. 길고양이의 법적 지위, 생태와 관련된 잘못된 이해,
길고양이는 생태계 파괴자. 길고양이는 자생력을 가지고 있어 먹이를 주는 것은 인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도시 생태계 교란이 일어난다. 고양이는 쥐사냥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밥을 줌으로써 쥐를 잡지 않는다.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다른 지역에 갑자기 방사하는 것은 학대가 아니다. 길고양이 급식하는 것, TNR 활동과 관련된 잘못된 이해 부분인데요. TNR을 해도 고양이 개체 수는 줄지 않는다. 총기 포획이 낮다. 이 말 엄청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좋으면 다 갖다 키워라. 지금 당장 밥 주는 거 멈춰라. 왜 그래요? 고양이가 늘어난다. 이 얘기죠. 고양이로 인한 피해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양이의 변이 우리 집 마당에 와서 저쪽에서 밥 줘서 우리 집 마당 와서 맨날 변 본다. 차 본네트를 흠이 나요. 이게 고양이는 펠리덴, 고양이과 동물이에요. 이 중에서 사람이 가축화한 유일한 게 고양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자꾸 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야생 고양이라는 말이 나와? 야생은요, 와일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럴이 있어요. 와일드 캣은 전혀 다른 종이에요.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고양이는 각인기를 가져요. 그래서 태어나서 8주 안에 사람과 긍정적인 접촉을 못 가지면 뭐가 되나요? 갑자기 야생으로 뛰어나가나요? 그게 아니라 사람을 안 따르죠. 그거를 피럴이라는 개념으로 혼동해서 쓰는 거예요. 야생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사람이 밥을 안 줘도 살 수 있는 야생이 아니라. 지금 길에 있는 고양이, 저기 뭐 관악산에 있는 고양이 전부 다 도메스티켓이에요. 집고양이. 한 명 자체가 달라요.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경우가 없어요. 고양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유해종 지정되지 않았어요. 유해종으로 지정된 애가 있죠. 까치 같은 애. 네, 그리고 또 야생화된 동물. 그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이 사람 밥 얻어먹고 뭐 산에 있는 애들도 등산로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사람이 오면 밥 얻어먹잖아요. 전제 조건은 가장 가깝고요. 그 다음 전제 조건은 뭐냐면 가장 적합한. 가장 가깝고 가장 적합한 곳에 정말 한 발씩 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 먼 곳 정보를 모르는데 엄청 적합한 진짜 있어요. 그런 곳에 가도 얘는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어디 산에 아무도 없는 데다 풀어놓고 이거는 고양이 야생이니까 살 거라고 얘기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무식하고 또 법도 위반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 들어갈게요. 그렇지만 이게 어떤 개체군에서 특히 암컷 위주로 TNR을 하는 거는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과학적으로 너무 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마저도 부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고양이는 쥐의 개체군을 억제하는 것이 쥐를 멸종시키지 않아요. 고양이는 그 쥐의 조절자지 쥐를 멸종시키는 박해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할킴당하고 물림당한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처음에 고양이가 나 싫어. Let me alone 히싱해요. 오지마. 가. 했어요. 근데 계속 왔어. 그럼 뭐예요? 그라울링 하죠. 그래요. 근데 계속 갔어. 그 다음에 뭐예요? 스피드. 침 탁 뱉으면서 뒤로 탁 튀는 거 보셨어요? 그거 하잖아요. 그랬는데도 학대하기 위해서 또는 너무 무식해서 자꾸만 얘를 만지려고 그러거나 학대하려고 그러니까는 당연히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물지. 그거는 누구 잘못인 거예요? 고양이 잘못은 얘는 2차, 3차, 4차까지 경고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그걸 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TNR, 앞서 발표처럼 TNR 확대하고 겨울 쉘터, 이제 먹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중성화 많이 하고 겨울 쉘터, 배변함 이런 걸 설치하도록 이거를 좀 오픈해서 활동을 이게 필요성을 다 공감을 해주면 아마 다 하실 거예요. 배변함 설치하면 해서 치워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 똥는 것 때문에 맨날 조마조마하고 학대당할까 봐 무서운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그렇게 좀 방향이 가야 되는 거죠. 매일같이 길고양이 삶을 기록하며 많은 분들에게 길고양이 돌봄에 관한 강연으로 열정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 우리 찰카기 김하연 작가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이라고 하는 건 어느 개인들한테 고양이 급식소를 주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결국에 고양이한테 밥을 주는 걸 알리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25개 구 중에서 굉장히 많은 구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만들지만 그게 유의미한 성과가 되는 곳이 몇 군데 안 되는 이유는 길고양이 급식소의
급식소를 관리할 수 있는 그 지역 단체들의 활동 유무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이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꼭 법에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 지자체가 구청에다가 자기 사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관악구도 처음에 길고양이에 대한 급식소에 대한 조례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2016년에 처음으로 주민 참여 예산으로 길고양이 공동급식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성과가 있고 나서부터 이것이 정식적으로 구청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이 전환이 된 겁니다. 중성화 사업에 대한 감시 감독은 중성화 사업은 서울시를 예를 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이 있고 서울시에도 중성화 사업 표준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두수라든지 빨리 수술만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안전하다고 믿지 못하는 부분에 있으면 사실은 그 국가에서 지정해서 하는 정책으로 하는 중성화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감시, 감독하고 또 참여해서 제대로 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힘드니까 또 앞서 얘기했듯이 힘을 모아서 연대를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자원을 가지고 지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료기관이 같이 길고양이 돌봄 체계를 만드는 것. 거기에는 길고양이 급소가 있고 군집 TNR을 통해서 TNR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알리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케어테이커들의 TNR 참여도에 비해서 지자체 TNR 참여 비율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표님이나 우리 작가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TNR 얘기하지만 사실은 TNR은 최선이 아니에요. 그냥 최악을 면하기 위한 차악이라고요. 이 고양이는 귀잘리죠? 그리고 자기 생식 기능을 박탈당하잖아요. 그렇게 하고라도 우리 곁에 살게 좀 해달라는 건데 정말 이거는 너무 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좀 우리가 좀 가지고 가고 우리도 영국의 여우나 또는 독일의 그런 중성화 금지하는 이런 상황 이런 것까지 빠른 시간 안에 가기 위해서는 지금 TNR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요. 시골 방치견도 중성화 무척 많이 해야 되고요. 아이들이 수가 줄어들고 비로소 제대로 된 보호가 가능할 때 영국이나 독일처럼 될 수 있어요. 동물에 대해서 여유도 가질 수가 있고. 우리나라 TNR이 좀 더 안정화되고 수술 안정성이 보장이 되어서 이게 오늘 그 세미나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마치 사실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것들을 바로 잡고 모든 전국의 케어테이커 분들이 TNR을 좀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기 전에 정부와 지자체가 먼저 발벗고 나서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수술받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길고양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하고 같이 살아가는 길고양이 두수가 얼마인지를 지금은 이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거는 뭐 하나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국가에서 분명히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정 두수 모르는데 맨날 적정 두수를 위해서 개체 수술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올해 그 봄에 태어난 아이들 중성화 안 했으면 좋겠다. 가급적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유는 이 아이들이 이제 첫 번째 겨울을 나는데 너무 어린애를 수술해 놓으면 겨울 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개체군대에 정말 새끼를 잘 낳아서 잘 키워내는 어미 고양이의 중성화가 되어 있다면 그 아이들의 중성화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 여러 가지 자원도 한정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애들이 중성화 우선순위는 아닌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어미 고양이들이 다 중성화되어 있고 이제 얘네 차례다. 그러면은 거기는 막 폭발적으로 고양이 수가 늘어나지도 않고 밥자리도 있고 어미들이 정착하고 있잖아요.
걔네들이 그 연령, 1살 미만 연령에서 중성화를 받아도 충분히 정착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해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거기 수술 안 된 다른 어미묘들이 많아. 그럼 걔네들 먼저 하는 게 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 파악하셔서 어떤 게 우선인지 하면 좋겠고. 길고양이 학대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장소가 공개가 될까봐 봉사자 구하는 것도 굉장히 좀 저희 지역 내에서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지금 몇 안 되는 봉사자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지역거든요. 근데 아까 포획하고 방사할 때 그 주소가 나오게 찍는 그런 거를 제안을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좀 약간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 좀 노출되는 게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게 좀 약간 많이 중요한 부분인가? 범죄할 사람은 결국에는 그것이 어느 장소든지 간에 가서 합니다. 또 고양이가 사람 친화적이든 사람 친화적이지 않던 간에 똑같이 학대 사건은 벌어져요. 그냥 그 학대를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잡아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단지 소나기만 피하려고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는 것에 대한 어려움, 제가 아프거나 죽거나 이사 갔을 때 고양이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누군가한테 이 무거운 짐을 옮기고 그냥 가는 게 좋은 건지, 모른 채 하고 다 정리하고 떠나는 게 옳은 건지, 주변에 같이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닐 때 어떤 방안이 있을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너무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짐을 혼자 지려하지 마시고 다 같이 좀 나눠서 하는 활동이 좋아요. 그게 지속 가능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50대 이상 그 활동량은 10년 되고 이런 분들은 막 엄청 중성화하시고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처음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도 받으시고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좀 연세 있으신 분이 낫잖아요. 결국에 같이 해서 뭔가 방법을 찾는 걸 하셔야지 혼자 다 끌어안고 계시면 지금 아까 설명 주신 분은 진짜 완벽한 성이면서 섬이에요. 내가 없어지면 이 아이들은 다 어떻게 라고 생각하시는 거니까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2월 31일에 이제 강제로 고양이들을 단지 밖으로 이주방사시킨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지, 두 번째는 고양이 없는 아파트를 만들겠다라는 아파트가 있다면 입주자 대표 회의를 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양이 밥 주는 거는 그러니까 아파트 밥 주는 거를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은 없다. 그래서 아파트 경고문의 효력은 없다. 라는 겁니다. 대신에 아파트 내에서 밥 주는 그 그릇이나 어떤 구조물이 집 형태가 아닌 밥 주는 것을 치웠을 때는 도리어 절도죄나 점유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장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거는 그 길고양이에 대한 일단은 이해가 없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가 대부분 일반적이어서 그분들이 어떤 그 자세한 구체적으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발전기 소음이라던가 아니면은 급식소가 평상시에 너무 정말 지저분하다던가 이런 세부 사항을 좀 파악하고 만약에 케어테이커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은 이제 다시 조율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일단 상황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좀 적극적으로 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커뮤니티를 좀 만들고 같이 좀 힘을 모아서 길고양이 급식소가 왜 필요한지, TNR 왜 필요한지, 그리고 무단으로 포획해서 타 지역에 방사하는 거는 정말 그건 길고양이에게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연대하는 것과 그리고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만약에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거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밥을 주니까 밥으로 인해서 고양이가 더 몰려온다.
그런 주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해야 좋을지 도움을 요청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은 딱 두 가지가 그 생물 그 개체수를 좌우하는 축이에요. 먹이와 생식. 그러니 깨끗한 급식소 관리하면서 중성화하고 무한정 밥준다고 늘어나고 그렇잖아요. 중성화하면 그걸 해서 애들이 원래 그 습성에 따라서 상당한 그 영역을 유지를 하면서 그 많은 수로 늘어나지 않고 쾌적하게 살아요. 우리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의 삶을 밝게 비춰주길 소망합니다. 오늘 세미나 내용은 카라 홈페이지 자료집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동물권 행동 카라 길고양이 돌봄 활동에 관한 설문조사 발표 및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